나경 씨, 울지 말아요. 저 울고 싶은 건 남편이에요. 아무것도 안 갚아요. 금융사회에서는 범죄자예요. 근데 모르겠어. 진짜 너무 짜증나는구나. 네, 짜증나요. 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럼 여기 왜 왔어요? 메이크업을 안 해도 돼요. 방송하러 온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 나경 씨. 네. 네네.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여기 오셨는데 어느 분이 이 캠프를 신청하셨어요? 제가 신청했어요. 본인이 카드 빚을 졌는데 본인이 신청을 했다고요? 네. 네네. 이제 점점 사실 지치더라고요. 처음에 500 빌렸는데 이게 3,000 되고. 처음에 500원 빌린 거는 500원 카드로 받고 3,000원. 론이 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안 갚아서 3,000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돈에 대한 개념이 뭐 아예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제가 이제 아팠었거든요. 네네. 받고 싶다는 거를 다 사주셨어요. 그게 아직도 버릇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고 저도 잘못된 거는 알긴 아는데 참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가 검사 이렇게 좀 긴 검사 하나 하셨죠? 네. 여기 지금 저희가 함께한 검사가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 기질에 보면 그 자극 추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100점은 처음 봤어요. 상담 그렇게 오래 했어도 100점이에요. 보통 높아도 제가 최고로 높이 본 게 뭐 97점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내담자다. 감사합니다. 고마울 건 아니고요. 약간 제 상담 역사에서는 조금 약간 특이한 분이라서 이게 100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물불 안 가려요. 맞아요. 원하는 거 다 사고요. 오늘 뭘 하다가 내일 새로운 게 생기면 오늘 거 때려치고 내일 또 새로운 거예요. 네, 맞아요.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증발이야.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딱 기억하지 다른 거는 다 길을 닫아버려요. 기억하고 싶은 것도 오래 안 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이름을 적어서 이 내담자에게 이름을 붙인다. 동나경이라는 이름 옆에 전 땡땡 증발력. 그냥 뭐 돈도 금방 다 증발해버리고 뭐 생각도 다 증발해버리고 그래서 사실 잔소리를 계속 들어도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우울증도 잘 안 생겨요. 다른 기쁨이 생기면 잔소리가 언제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전에 막 울었는데 뭐 맛있는 거야 아니면 뭐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이게 집중력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를테면 약속을 어기거나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결국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남편에게 다 털어놓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한 번쯤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편의 잔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생각하면서 쓰는 건 아마 다음 생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돈이 나와서 그래요. 맞아요. 어디서든지. 그게 뭐 카드에서 나오든 뭐 어디서 나오든 짭짤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결국 중간중간에 남편이 그때마다 메꿔주니까. 그러니까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들 뻗는 거예요. 뭐 한 번이라도 냈어? 언젠간 준다고. 아니, 죽기 전에 준다고. 아 진짜 얘가 왜 이렇게 뻔뻔해? 엄마 돈도 안 갚아, 남편 돈도 안 갚아, 은행 돈도 안 갚아, 카드빚도 안 갚아, 아무것도 안 갚아요. 이거는 금융사회에서는 범죄자예요. 돈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필요는 한데, 그렇죠? 네. 남편이 지금 돈줄 딱 쥐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빠져나갈 구멍을 남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안 막아요? 왜 안 막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왜 이렇게 돈 문제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여자랑 왜 살아요? 지금 뭐 정이 들어서 산다고 해야 되나? 정이 뭐, 들어서? 네. 이게 보니까 눈빛이 이 여인을 되게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인이 귀여워도 돈으로 계속 사고 치면 안 귀여워져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아내는 한 달에 얼마를 쓰나요?
사실 정확하게 얼마를 쓰는지는 뭐 모르는 부분이 있죠. 얼마 쓰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혁 씨가 아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엽기만 해요. 근데 귀엽고 예쁜 거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거짓골은 못 멸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약간 긴 검사 하나 했잖아요. 네. 검사를 했는데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되게 불안이 높은 편이어서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위험이 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아내는 위험 지수가 머리에 없어요. 자극 추구 지수는 100점 만점이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완전 저랑 반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고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뭐냐면 돈은 그냥 딱 가지고 계세요. 아내는 누군가 옆에서 딱 잡아주지 않으면 아내는 빠른 시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거예요. 사실 그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켜진 게 없으니까. 근데 직접 들으니까 좀 더 좀 침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예. 좀 답답한 게 가장 큽니다. 제가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회피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 뭐하고 조금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짓말도 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나경 씨는 큰 거짓말은 안 해요. 왜냐면 겁이 많거든. 네. 근데 소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에게 크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모이면 재앙이에요. 결국은 남편은 돈으로 폭탄을 계속 맞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주로 이제 돈에 대한 거짓말이 많은 편인가요? 네. 신랑한테만 네. 남편한테만? 네. 다른 거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자주 걸리죠? 어, 안 걸리는 것도 많아요? 지금 현재도 남편이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남편이 모르는 빚이나 남편이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혹시 그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무슨 말? 응. 알겠습니다. 제가 믿어보긴 하겠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자극 추구가 높은 분들은 10중 8구 빚이 있어요. 10중 8구. 눈알에는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알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집은 좋아질 수 없어요. 남편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나경 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잖아요. 나중엔 이 여인의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은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방송에 잠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맞아요. 카드가 빚이 조금 있어요. 카드값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걸 더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기는 했는데 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근데 계속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계속 말하고 싶은데 또 이제 화내보고 이제 그런가 봐. 근데 계속 마음에 이렇게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계속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는데 그게 조금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이거 빨리 좀 털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또 거짓말을 한 거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 깨지는 게 크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후회가 계속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 카드빚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지금 정확히 다 하면은 10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은 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이제 옷 같은 거 살 때 사실 신랑이 그때도 조금 보태주긴 했는데 전 또 더 다른 거 사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걸 아니까 일단 제가 돈 얘기를 하면은 또 화를 낼 걸 아니까 남편이 화를 심하게 내요. 한 번씩 말투가 억양이 되게 높아요. 가끔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을 좀 못 하겠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남편에게 이 100만 원 얘기를 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더 실망해 할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소액 결제도 해서 핸드폰 소액 결제는 얼마나 그래서 돼요? 2개 다 하면 한 200 정도 돼요. 200 정도 돼요. 벌써 2배가 됐네요.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숨겨서 결국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3,700, 800? 뭐 그 정도? 500에 갚을 거를 3,700이 그렇죠. 들었네. 그 500으로 3,700까지 간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말해야 돼요. 오히려 이게 계속 있는 이유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고 이 상황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제가 살짝 얘기를 꺼낼게요. 얘기를 살짝 꺼내고 나경 씨가 때론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견뎌야 돼요. 네. 그러려고 계속 고민하고 나온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금 이따 뵐게요. 네. 네. 근데 계속 되게 미안했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을 때도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해가지고. 아내 거짓말은 안 하나요? 굉장히 잘하죠. 아세요? 예, 그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뭐 이런 말 하면 저는 사기꾼 기질이 좀 있습니다. 네. 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이 뭐였냐면 네. 아내에게 빚이 있더라고요. 또요? 네. 어떤 2군데의 빚이 있더라고요. 지금 카드도 좀 있고요. 네. 소액 결제도 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빚이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몰랐던 부분이고요. 좀 한편으로 좀 또 당연히 실망적이기도 한데 그 액수가 적어서 놀랍지도 않다고 그래야 되나? 네, 뭐 그런 그전에도 부분도. 이런 일들이 잦았나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제 다시는 그런 뭐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지금도 이런 상황이 또 생긴 거니까 좀 되게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조금 그런 지금 되게 좀 또 화도 나고 화도 나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카드나 이런 거를 다 없앴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좀 절망했다고 할까요? 좀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신뢰가 더 무너질까 봐. 남편이 혹시라도 화를 낼까 봐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약간 울고 들어와서 저는 뭐 자기도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저는 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너 울었어? 슬펐어. 진짜? 왜 울었어? 미안해서 운 거야 나한테? 아니? 그럼 뭐야? 하긴 뭐 미안했으면 울었겠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뭐 좀 지금 뭐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또 이게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못할까? 아무래도 제가 뭐 무섭다 뭐 이렇게 무섭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무섭게 하는 게 이 여인을 못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음성화하는 거죠. 몰래 하게끔 하는 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돈 문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 족치는 게 아니고요. 다그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도 괜찮아. 혹시 그런 일 없어? 좀 물어보시고. 일단은 지금의 마음은 진짜 뭐 불같이 화내고 싶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걸 또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잖아, 솔직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또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당장은 좀 보기 싫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아, 네. 네, 들어오시죠. 네, 주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아내가 돈하고 시간에 대한 약속이 좀 아쉽다. 거짓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의 새로운 빚 얘기를 좀 했어요. 새로운 빚 얘기를 좀 했어요. 저 카드하고 이제 소액 결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어요. 네. 이 상황이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게 맞아요. 남편의 일종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까요?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되는데 또 숨겨서 미안해.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는데 이번에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한 거야. 너 실망시켜서 미안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거 너 힘들었을 텐데. 나경 씨, 울지 말아요. 저 울고 싶은 건 남편이에요. 본인이 미안해서 우는 거 알겠는데 지금 울고 싶은 건 남편이라고요. 지금 남편은 한숨도 쉬고 싶고 소리도 좀 지르고 싶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울고 싶단 말이에요. 울지 말고 행동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단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인생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돌 던지면 안 돼요. 알겠죠? 사실 그 전에는 뭐 들키거나 어떤 상황이 닥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말한 거라서 용서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럴 거면 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왜 미안할 짓을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함께 상담할 2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네. 일단은 우리 이현숙 요 캠프 오셨잖아요. 네. 오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혼 원하세요? 아니요. 안 원하세요? 네. 안 원하는데 아내가 전적으로 이혼을 요청한 건가요? 네. 아내는 그냥 제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금방도 아침에 아기 만나러 갔다 오는 길에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 왜? 내가 제일 불쌍한 여자 같아서. 썩은 몸 마냥 내 옆을 버젓이 지키고 있는 누구가 와. 사람을 못 살게 만드니까.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이없죠. 그냥 어이없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다 남편 탓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내 탓으로 한다. 네. 경호 씨는 네. 말이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네. 아내는 성정이 조금 급한 편일까요? 네, 급한 편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가면 네. 그때마다 아내는 계속 쏟아내고 네. 남편은 사실 얘기를 잘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언이랑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욕이 확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여기 지금 검사한 결과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저는 이런 정도의 점수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위험회피라고 있잖아요. 예. 위험회피가 지금 보면 15점이에요. 내게 위험이 딱 오잖아요. 예. 그러면 확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예. 측면이 있는데 이 점수가 높은 게 예. 인내력이에요. 굉장히 높은데 네. 여기 지금 흑비 지수가 이렇게 낮잖아요. 예. 그러면 꾹 참다가 나중에 확 터지는 거예요. 야, 내가 알아서 그러면 내가 시켜야 되는 거야. 너 기준을 너도 말하지 않은 너의 기준을 내가 알아 생각하고 시켜야 되는 거야? 미쳐버리겠네. 아, 기분 네 진짜. 기분 네 진짜. 나는 참을 대로 참으니까 이렇게 압력밥솥 같은 거예요. 본인은 압력솥처럼 네. 꽉 눌렀다가 네. 확 터져요. 이 집안 자체가 압력솥이 된 거예요. 가정 자체가. 그럴 때 요걸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내가 감정을 계속 건드려요. 네. 그러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내는 여왕이에요. 여왕이에요. 네. 여왕님이 관대한 여왕도 있고 좁쌀 같은 여왕. 좁쌀 같은 여왕이요? 네. 왜 속이 좁아요? 저한테만 네, 좁쌀 같은. 나에게만 좁쌀 같다. 네. 내 폭군이에요. 폭군. 어떤 면에서 폭군이에요? 어느 순간 딱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거나 단어 하나가 딱 꽂히면 갑자기 무슨 이러면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해요. 돌변을 해요. 정도가 제일 심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최근에 있었던 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이제 손톱에 긁혀가지고 피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 자풋잠다고 이제 멍도 들었고. 그러면 그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 네. 세나 씨는 무슨 역할을 해요? 저 약간 불쏘시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오빠 이거 이랬잖아 하면은 이 사람이 딱 바로 발끈하잖아요. 중간이 없이. 그러면 어라? 이 사람이 나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발끈을 하지? 거기서 약간 좀 불쾌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는 왜 쌍욕을 먹어야 되는 거며 그럼 난 쭈구리가 이렇게 쫄아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쫄아야 돼? 나 안 쫄 거야. 그냥 오빠 조용히 하고 나가. 오빠 그냥 나가. 오빠 화났지? 나가. 그러면 이제 그 모습에 이러면서 네가 그만해. 제가 세나 씨 얘기를 듣는데 엄청 약오른데요? 약이 이렇게 확 올라와요. 제 남편 편인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구나. 네. 근데 왜 그거 안 멈춰요? 근데 제가 왜 참아야 돼요? 그러면 뭐 이혼하지 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참아야 되는지 몰라서. 왜 참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죠. 너의 그런 비난과 무수한 말들을 그냥 나는 담아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왜 내가 돼야 되는 거지? 좋게 풀어가고 싶은데 왜 좋은 말로 이 사람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본인의 얘기가? 안 이상해요. 전혀 안 이상해요? 네. 그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세나 씨는 안 참아요. 내가 왜 참아?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저 이제 안 참아요. 언제부터 안 참게 됐어요? 둘째 태어나서 네. 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내려놨어요. 우리 신랑한테도 내가 너무 막 내 기준에 틀에 맞춰서 했나 보다. 그래서 내려놨는데 참고만 있어가지고 이게 될까? 나 이러다가 그냥 죽겠다.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죽으면 안 될 거야. 나 이제 안 참을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폭발한 것 같아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싸우고. 그래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참는 사람이에요. 단 한순간도 참지 않을 정도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인내력이 8점이에요. 이건 거의 없는 거예요. 참을성이 남편은 93이고요. 아내는 8이에요. 100점 만점에.
어린아이들의 평균도 30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8점이라고요. 이 얘기는 검사를 조금 더 깊이 해본다면 병리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공격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지 않아요. 네. 절대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 관계는 늘 싸워요. 제가 지금 와서 세나 씨를 볼 때는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는다. 약간 아마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내는 센 여잔가요? 아니요. 안 세요? 네. 세 보이던데. 그 덩치만 좀 있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그렇게 어디를 보호해주고 싶어? 보호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심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러면 아내는 네. 어떨 때 세져요? 그냥 저한테 할 때? 네. 이 여자가 나한테 그래요. 네. 어떻게 그래요? 저는 제 사정을 말하는데 제 사정을 말하면 딱 내가 그것까지 들어야 돼? 네 사정까지 왜 들어야 돼? 이 여인은 왜 내 말을 커트하고 내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할까?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혼 가정이고 홀어머니한테 컸고 이렇게 엄마의 했던 행동들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으니까 아내하고 장모님은 비슷할까요?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좀 짜증났어요. 짜증나서? 네. 장모님은 짜증나요? 무서워요? 갔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이혼 숙녀 캠프 시작되고 네. 가장 처절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렸을 때 가족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아버지는 없는 존재더라고요. 아빠와 나는 없다. 전체적으로 네. 가족의 온도가 뭔지 경험이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행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별로 없고 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내 아내는 성장 과정에 결핍이 있어서 지금 이 아내가 이런 거야. 그럼 남편은 다른가? 제가 볼 땐 별 차이 똑같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도 아내 탓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지금도 마음이 약간 울컥하신가 봐요. 네, 그냥 그 제가 못난 사람인가 그 와이프를 너무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만감이 좀 교차하네요. 우리 집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네. 부모님들보다 제 가정을 더 지키고 싶어요. 부모님보다 네. 가정을. 저도 결핍이 많지만 와이프도 결핍이 많고 미울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은 제 가족이에요. 그 마음 예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얘기를 조금 이제 좀 모아보면 네. 그래서 아내에겐 뭘 원하세요? 아내가 뭐가 달라지면 좋겠어요? 걔 남편한테 관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이 이제 관대한다는 말이 조금 넓어요. 그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네. 남편에게 좀 친절한 건 어떨까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친절한 거. 네. 친절하게. 그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친절했으면 좋겠대요. 말할 때. 본인이 욕하면서. 그죠? 남편 답답한 사람이에요. 잘 안 바뀌는 사람이고 폭발적인 사람이고요. 그런데 가족이 너무 중요하대요. 이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대요. 노력하지 않아요. 말로만 해요. 아, 혀만 그래요? 네. 와이프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네네. 보호하려고 자기가 노력했던 게 뭔지 아니, 나는 궁금한데 뭘 보호하고 있었는지. 보호를 하겠다는 그 심정만으로도 기특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액션이 없으니까 알 수 없고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세나 씨께 얘기해야 될 게 그런 점이 기특하다 그랬더니 이렇게 탁 비웃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이없는 거야. 야, 네가 날 보호하겠다는 인간이 그러니?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시했어요.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정말 현실화했으면 좋겠는 거 3가지만 얘기해보죠. 제일 먼저 남편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벤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벤트 하면 이혼 안 해요? 아, 이혼하죠. 이벤트 해도 이혼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벤트하는데 폭언 폭력수는 살아야 돼요? 아, 일단 네. 아니 그러면 폭언 폭력이 먼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폭언 폭력은 당연히 세이브 아닌가요, 이건? 아니요. 세이브하고 넘.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부터 아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럼 폭언 폭력 아, 제일 영순이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폭언하고 요거를 해야 되는 폭력 쓰지 않아.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벤트가 뭐예요? 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폭언 폭력 말고는 근데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 짜증 나는구나. 네, 짜증나요. 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럼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세나 씨 네. 한숨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약간 포기한 듯한 눈빛도 알겠어요. 근데 여기 왔으면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고 안 고쳐질 것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세요.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희죽될 것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알긴 하겠는데 여기 왔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믿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신랑 자체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사실 없죠. 저는 왜냐면 가장 믿어야 되는 와이프 말은 개껌 버리듯이 해버리고 다른 사람 말을 믿겠다는 것부터 일단 서운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다면 세나 씨가 꿈꾸는 건 좋은 가정 맞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때 신랑 없이 좋은 가정은 그려지는데 안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왜 나오셨냐 그랬는데 자꾸 더 뚜렷해져요. 그냥 이혼으로 가는 게 맞나? 그게 더 자꾸 뚜렷해져서 지금 결심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 순간 떠나는 순간까지 애써 보겠는가 믿어 보겠는가. 세나 씨가 믿지 않으면 이번 생에 이 남자는 못 고쳐요. 네, 들어오세요. 네, 주세요. 네. 두 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쪽에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해요. 두 분 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남 탓이래. 나는 내 남편 때문이고 나는 내 아내 때문이래요. 서로 둘 간에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렇게 똥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훌륭해요. 엑셀런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왔으니 제가 먼저 남편에게 좀 요청을 할게요. 욕하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습관적으로 욕이 나와요, 그냥. 네. 이 욕을 멈출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세나 씨에게 먼저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보고 저도 믿고 우리 네. 모두가 믿을게요. 요거 안 요거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만들어서 올게. 미안해. 사과도 하셨어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일단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까지도 기대를 솔직히 안 했는데 먼저 사과해서 약속이 지켜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면 나 정말 회복하기 힘들 것 같은데 또 그런 반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호 씨의 이 눈물과 이 눈빛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가 친절하게 말하기를 남편이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세나 씨는 말 끝이 약간 화살촉 같단 말이에요. 네. 되게 세고 박혀요. 근데 제가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좋은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가세요. 네. 세나 씨 같은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다 죽여요. 그리고 세나 씨는 1%도 안 져요. 왜냐? 이제 나 지는 거 싫어. 지금까지 엄청나게 나 맞춰왔거든. 아내가 지금까지 잘 맞춰왔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헛웃음이 턱 터지죠. 네. 불쾌하고 빈정상하고 지금 그간의 노력했고 버텨왔던 그 내 시간과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 무너지는 느낌이어서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누나리, 난 아직 너를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어야 남편도 움직여요. 지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약속했어요. 함께 약속했어요. 아시죠? 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도 계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침에 또 이렇게 메이크업 다 하고 오셨네요. 또 카메라 있으니까. 그러셨구나. 예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번에 숙녀 캠프 오셨잖아요. 네. 왜 오신 거예요? 신랑한테 불만이 많아가지고 어떤 불만이요? 남들은 잘해주는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답답해요.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선택한 거고.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 잠시만요. 진짜 막 눈물 닦으면 안 돼가지고. 화장 지워줄까? 살짝 닦아요. 괜찮아요. 그냥 저보다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오,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월급을 몰라요. 남편 월급을? 네,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 남편은 경미 씨에게 재정을 안 맡길까요? 제가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아, 많이 쓰는 줄 안다. 자기도 많이 쓰면서 아, 본인도 많이 쓰면서. 네, 저만 많이 쓰는 줄 알아요. 네. 그럼 본인은 한 달에 얼마나 써요? 계산은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얼마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대충도 몰라요? 대충 한 200? 200. 200 맞아요? 응. 그 정도? 그 정도? 3만 원만 해주세요. 나 어제 그것도 붙여줘야 되는데 이체해줘야 되는데 10만 원. 아, 7만 7천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정말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지출이 많으면 수입은 또 적은 편이고 그럼 누군가 이 간격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네. 남편이 그렇게 필요한 비용을 대주고 있나요? 네, 그럼 남편이 지금 직업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원. 회사원? 어떤 회사요? 그냥 일반 회사예요. 일반 회사 중에 어떤 회사요? 어떤 회사? 업종이 뭔지 업종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뭐 자동차끼리 보험 뭐 이런 거 뭐 해주는 거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뿐만 아니라 대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파물공. 그럼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네.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집은 지금 재정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일 거. 아, 그건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잘 모르겠어요. 뭘 아세요? 제가 월급을 갖다 주면 뭐 500이 됐든 300이 됐든 그 안에서 제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꾸민비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갖춰져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은 응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나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네네. 제 여러 명 장인 장모님 살고 저희도 아기가 3명이라 다 저 혼자 벌기에는 조금 압박감은 있어요, 많이. 네.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혼자 버는 걸로 커버가 되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기도 해요. 본가에. 예, 네네. 예. 지금도 1년이면 12개월 중에 몇 달 정도 도움을 받으세요? 10개월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2달 빼고는 거의 1년 내내 받는다고 봐야 예,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먹을 거를 뭐 콩으로 해서 보내주시다던가 저 카톡으로 보내면 조금 네네. 입금을 그 금액을 해주시고. 해주시는 방식으로. 네네네. 제가 볼 땐 네. 이 집 되게 심각한 집이에요. 네. 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집인데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를 간 거예요?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요. 이 기댈 구석 없잖아요. 이 집 파산이에요. 거기다 저는 진짜 나쁘게 보는 게 뭐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그 카드 네. 그거 안 갚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불효도 이런 불효를 이건 경제적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저 같으면 여보 이거 우리 집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멈춰야 돼. 바짝 좀 긴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저도 그 전에 저의 잘못이 뭐 이렇게 주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까먹었어요.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죠. 미안한 부분이. 그래서 뭐 와이프가 하고 싶다는 거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이 집은 정리가 필요한 집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때는 이미 내 부모도 파산, 우리도 파산, 그리고 아이들도 오갈 데 없,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파산을 한다. 그런 거는 좀 와닿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남편인 현기 씨를 위해서는 아내가 어떤 점이 달라지거나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내는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네. 근데 약간 공주님 같죠. 막내 딸이에요.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냥 곱게 자란 막내 딸, 철없는 막내 딸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와이프거든요. 남편도 네. 귀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실망시키고 경제적인 돈 받는 것도 뭐 항상 제가 뭐 마음 편히 하겠어요. 나이가 40 먹었는데 뭐가 필요해서요. 1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런 통화를 하면 저 마음이 안 좋아요. 저 당연히 창피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창피한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내 기댈 곳은 부모님밖에 없어서 막 그래요. 친정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사시기가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쵸. 원래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지면서.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네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떤 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저 안 울려고. 경미 씨, 네. 화장이 지워지는 게 인생이 지워지는 것보다 나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예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부부간에 너무 어려워서 네. 치료받으러 온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는 메이크업을 안 해도 돼요.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송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경미 씨는 좀 솔직해야 돼요. 화장이 지워질까 봐 부채질을 하는 거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경미 씨 충분히 예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아픔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는 그게 경미 씨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미 씨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경미 씨는 스스로를 좀 알아야 돼요. 검사했잖아요. 검사했는데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경미 씨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 경미 씨의 욕망이 워낙에 큰 사람이에요.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다른 게 잘 안 보여. 내 부모 지금 빚지게 하고 카드 빚이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죠. 카드 빚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카드 빚을 써요. 그러면 어머니는 조만간 파산이에요. 신용불량자가 된다고요. 이 집은 기준이 없는 집안이에요. 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없고 돈에 대한 경계도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어 그냥 일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4년이란 기간을 투자를 했고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는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줬던
있다는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플루언서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당장 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견딜 거예요. 사람들의 그 댓글과 그 시선과 좋아요와 그 따봉 이거 굉장한 중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인정 중독이거든요. 그놈의 SNS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좀 바꾸세요. 돈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 또는 뭐 내가 하는 요리 행복하게 내 삶을 갖고 가는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차라리 전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의상 컨텐츠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입이 쭉 나왔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파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저희 신랑이 주식으로 돈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그게 괘씸해서 저는 못 써 하면서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세요. 결국 쫄딱 망할 거예요. 이 집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 멈춰야 될 때예요. 온 집안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결국 길바닥에 나 앉아 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내가 공주로 컸다고요? 그땐 공주였죠. 지금은 공주가 아니에요. 파산자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에요.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지금 경미 씨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충분히 사랑했어요. 본인을. 지금은 가족을 사랑할 때예요. 이 집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좀 쉬고 오셨어요? 네. 네네, 잘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 집 부부는 다른 제가 만났던 여러 부부들 가운데서도 이기성이 아주 높은 부부예요. 자기애가 상당히 높은 부부예요. 그 자기애가 높은 부부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던 내가 그게 맞다 생각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주제가 기승전 나예요. 내가 왜 돈을 많이 쓰는데 야 나만 안 써? 네가 돈 펑펑 다 이룬데 나는 못 쓰냐?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너는 안 썼어? 너는 과거에 많이 쇼핑 안 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희생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10만 원만 좀 나한테 보내줘봐 지금. 독립적이지 못한 두 성인이 만나서 더 비독립적이 된 사례예요. 재정 독립부터 어떻게 시행할지 빚부터 갚아야죠. 부모라고 철쪽이에요? 남이에요, 남. 남의 돈 쓰고 있는 거라고 뻔뻔하게. 갚으세요. 부모 돈, 내 돈 아니에요. 그분들 청춘 즙 짜내가지고 남은 수명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지은 죄가 있죠. 남편이 사과했나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요? 그럼요. 나중은 없어요. 이거 사과돼야 아내가 다시는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버린 거거든요. 사과를 한 김에 난 다 할게요, 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미안했던 사과를. 미안했던 이야기? 아내를 좀 보고 하시겠어요? 아내 얼굴 보면서. 사과는 얼굴 보면서 당사자에게 하는 거예요. 조금 봐줘봐.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솔직히 우리가 주말부부터 시작을 해서 너가 첫째, 둘째, 막내까지 케어하고 고생한 건 나도 왜 모르겠어. 근데 항상 마음속에만 있었고 겉으로는 뭐 항상 투명스럽게 하고 말을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네가 뭐 사과를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주식 같은 건 하지 안 할 테니까 진짜 안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 같은데. 진짜 안 할게. 진짜 안 하고 내가 받은 통장을 그냥 월급 내용을 항상 뭐 지금 당장 너한테 입금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거를 항상 공유를 할게. 네가 입금 원하면 입금까지 해줄게. 이게 연기인가? 뭐지? 100% 믿을 순 없었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으면 진작 내가 얘기했을 때 해주지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뭔가 막 좋지만 않았어요. 막 감동받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나를 안 믿고 있구나. 진심으로 안 느껴지구나. 안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표정을 봤을 때는. 아내가 되게 떨떠름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해요. 왜요? 지금까지 바뀌었으면 진짜 바뀌었겠죠. 믿어봐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